반갑습니다. 한국은 강하다. KS입니다. 쿠바는 한국의 문화, 경제, 사회 발전을 보고 한국처럼 되고 싶어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쿠바는 한국에게 수교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요청해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쿠바가 한국과 수교를 원하는 이유와 한국과 쿠바의 문화, 교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솔직히 시가나 공산국가 정도로만 알지 않은 게 없잖아요. 1921년 일제강점기 시대에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던 300여 명의 한국인들이 쿠바의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주하면서부터 인연이 있었습니다. 쿠바는 공산주의 혁명 이전의 친미 자본주의 국가였습니다.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1949년에 대한민국을 인정했으며 한국전쟁 발발 전에 한국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했으며 27만 달러의 물자 원조도 해줄 만큼 남한과 우호적인 나라였고, 쿠바의 유명한 체게바라도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발전 가능성과 한국인들의 능력을 매우 높이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1959년에 쿠바가 공산국가로 변모하면서 오히려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한국을 오히려 미국 식민지라며 정치적인 이유로 깎아내리기 시작했으며, 북한의 방해로 한국과 우호적으로 남고 싶었던 세력도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서울올림픽뿐만 아니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불참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파나마와 외교 관계를 정식으로 맺었다는 소식에 수교를 회복하려고 했지만, 역시나 지구의 깡패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쿠바가 원하던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지난 60년 동안 놀라운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된 나라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과 문화 강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제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고속 성장을 통해 세계에서 11위의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삼성, LG, 현대 등 세계적인 기업들을 배출하며 조선, 전자, 자동차,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의 기술력을 보유하였습니다. 한국은 또한 세계에서 최초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 속하는 넥스트 11 경제로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한류라 불리는 대중문화의 세계화를 이끌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악, 댄스, 미술, 패션 등의 문화산업은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으며, 한국의 문화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세계 평화, 인권, 환경 등의 가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고 후회하고 있는 쿠바는 한국과 교류하고 싶어 안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문화 수준 경제 발전 가능성과 사회적 우수성에 매료된 쿠바는 계속적으로 한국에 두 손 모아 수교를 요청했지만 북한이라는 깡패 때문에 눈치만 보고 수교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쿠바 대통령은 쿠바 혁명 직후에 태어난 세대로 쿠바의 경제 개혁과 사회 변화에 대한 기대가 크고, 자기가 원하는 변화에 걸 맞는 상대는 미국, 일본, 중국도 아닌 한국이라는 걸 깨닫고, 미국, 일본, 중국의 방해도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꼭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수교를 결심하고 한국에 수교를 요청을 한 겁니다. 생각해본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게도 이번 수교가 도움이 되지만 쿠바 같은 경제가 망한 콧대 높았던 공산국가가 매달리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모바일 인터넷 접속이 허용되면서 이 시기에 쿠바의 젊은이들은 강남 스타일의 입소문을 타고 팝에 빠져들었고, 자신들의 전통적인 문화에 대안으로 팝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K-팝의 영향력은 언어와 아름다움으로 확장되어 14세의 사밀라 트루이오와 17세의 K-팝 마니아 미켈 카바에로는 K-팝을 통해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같은 쿠바 젊은이들은 자신의 아이돌을 모방하고 자막이 있는 K-드라마를 시청합니다. 쿠바의 문화평론가 중 한 명은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는 관습과 특이함으로 색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드라마 내조의 여왕을 방송했는데, 그게 국민적 일부를 사로잡았다. 그 한류가 시작이었고, 약 3년이 지난 지금 한국 문화에는 이미 국내 최초의 팬클럽이 생겼습니다. 라며 한류를 알게 된 당시를 회고하며 벅차했습니다. 그렇게 결성된 소규모 그룹들이 생겼고, 이제 그들이 드라마에 관해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요리 행사도 조직하고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고 론칭 페스티벌을 열고 매주 디스코의 K-팝만 듣고 춤을 추는 나이트클럽이 열립니다. 또한 시일라 피에르는 K-팝의 모든 것이 오싹한 완벽함으로 빛난다고 말합니다. 라고 했으며 16세 10대 소녀는 당신의 메시지는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젊은 층뿐만 아니라 피델 카스트로의 아들도 열성 한류 팬으로 알려져 있으며, 쿠바 방송국에서는 한국 드라마 방영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쿠바의 신문사 쿠바넷에서는 현대자동차의 한국 선박이 하바나 항구에 도착하자 너무 좋아 환호하는 쿠바인들의 모습을 적잖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의 문화에 매료되어 미국이나 일본, 중국인들보다도 좋은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발 직항편이 개설되자 쿠바인들은 이제 마음 놓고 한국에 자주 갈 수 있고 K푸드를 마음껏 먹고 K문화를 느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학교와 문화기관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한국어를 배우지 않고 한국 문화를 알지 못하면
뒤처진다라는 풍조가 생겨 너도 나도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 대사관을 찾거나 교육기관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예쁜 교복을 보고 자기 자식들한테도 입히기 위해 학교에 요청해 교복을 입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쿠바가 한국과의 수교를 원한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쿠바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의 수교를 선택했습니다. 미국의 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쿠바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하였고 외국인 투자와 수출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쿠바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 견제를 추구하기 위해 한국과의 수교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쿠바는 2015년부터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지만 트럼프 정부의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쿠바는 한국을 통해 미국과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의 연대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경제적으로 매력적인 국가로 인식되어 있었고 쿠바는 한국의 경제 모델과 성공 사례를 주목하고자 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로서 쿠바에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적인 매력도 쿠바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K-팝, 드라마, 영화 등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었고 이는 쿠바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쿠바는 한국과의 문화 교류를 통해 자신들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국내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쿠바는 한국과의 수교를 통해 경제적, 외교적, 문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자 했습니다. 한국은 쿠바에게 자신감과 영감을 줄 수 있는 국가로 인식되었으며 양국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상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이상 쿠바가 한국에게 매달리며 수교를 요청한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경제가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만 힘든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들더라도 웃으며 이겨냅시다. 이상 한국은 강하다 KS였습니다. 구독, 수교와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